안녕하세요. 다둥 패밀리의 다둥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정신력 동이론 두 번째 시간으로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 또는 자아심리 이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프로이트가 무의식과 본능의 힘에 초점을 두었다면 에릭슨은 자아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평생 발달해 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영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8단계 발달 과업을 제시해서 인간 평생 발달 파트와도 강하게 연결되는 이론이죠.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서도 각 단계 이름과 핵심 덕목, 주요 관계, 해결되지 않았을 때의 문제 등이 자주 출제됩니다. 오늘 강의의 흐름은 다음 4가지입니다. 첫째, 에릭슨 이론의 특징. 둘째, 핵심 개념 정리. 셋째, 심리사회적 발달 8단계. 넷째,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시사점입니다. 교재 3장을 옆에 두시고 표에 나오는 키워드를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에릭슨 심리사회 이론의 특징. 먼저, 에릭슨 이론이 프로이트와 무엇이 다른지 특징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전생의 발달 이론입니다. 프로이트는 성격의 기초가 초기 아동기에 대부분 형성된다고 보았지만 에릭슨은 인간 발달이 영유아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둘째, 심리와 사회의 상호작용을 함께 본 이론입니다. 에릭슨은 개인의 내적 심리 과정뿐 아니라 가족, 또래, 학교, 직장, 문화와 같은 사회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자아가 발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심리사회이론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셋째, 자아의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합니다. 프로이트에게서 자아는 어느 정도 이드와 초자아 사이에 끼어있는 조정자였다면 에릭슨에게서 자아는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계획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동적인 존재입니다. 넷째, 발달 단계를 위기와 성장의 기회로 봅니다. 각 발달 단계에는 반드시 부딪히게 되는 심리사회적 위기가 있는데 이 위기를 건강하게 해결하면 새로운 자아 강점, 즉 덕목이 생기고 적절히 해결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어려움이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기에 다시 보완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합니다. 2. 핵심 개념 정리. 이제 에릭슨 이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핵심 개념을 몇 가지 정리해 볼게요. 첫째, 점성 원리입니다. 에릭슨은 발달에는 기본적인 계획이 있어서 각 단계가 순서대로 펼쳐진다고 보았습니다. 앞 단계에서 충분히 준비가 되었을 때 다음 단계의 과업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심리사회적 위기입니다. 각 발달 단계에서 자아가 맞닥뜨리는 중요한 갈등이나 도전 과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영아기는 신뢰대 불신,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감 대 역할 혼미가 대표적인 심리사회적 위기입니다. 셋째, 자아 특질 또는 자아 강점입니다. 각 단계의 위기를 상대적으로 잘 해결했을 때 자아가 새롭게 얻게 되는 긍정적인 힘입니다. 에릭슨은 희망, 의지, 목적, 능력, 신뢰성, 사랑, 돌봄, 지혜 같은 덕목을 제시했습니다. 넷째, 심리사회적 유해입니다. 청소년기가 자아 정체감을 찾기 위해 여러 역할을 시험해보는 시기라는 개념이에요. 어른의 책임을 잠시 유보한 채 여러 가능성을 탐색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다섯째, 자아 정체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가치와 목표를 가진 사람인가? 를 비교적 일관되게 느끼는 감각입니다. 자아 정체감이 확립되지 못하면 진로, 가치관, 대인관계에서 혼란이 길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제 이 개념들을 머리에 두고 8단계 발달 단계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3. 심리사회적 발달 8단계 전반 구조. 에릭슨의 8단계는 연령과 위기, 획득되는 자아 강점, 주요 관계를 중심으로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표에서 보면
각 단계가 프로이트의 성격 발달 단계와 어느 정도 대응되도록 정리되어 있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각 단계를 짧게 요약하면서 시험 포인트를 같이 잡아볼게요. 1단계 신뢰대 불신. 첫 번째 단계는 신뢰대 불신의 단계입니다. 대략 출생부터 1세 전후까지의 영아기에 해당합니다. 아기가 양육자에게서 일관된 돌봄과 반응을 경험하면 세상은 대체로 안전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누군가 돌봐준다는 기본적 신뢰감을 형성합니다. 반대로 돌봄이 일관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학대를 경험하면 세상과 타인에 대한 불신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 긍정적으로 형성되는 자아강점은 희망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에는 잘 될 수 있다 라는 기본적인 희망이 나중에 삶 전체의 기초가 됩니다. 주요 관계는 어머니를 비롯한 주 양육자입니다. 프로이트의 구강기와 대체로 시기가 겹칩니다. 2단계 자율성 대 수치심과 의심. 두 번째 단계는 자율성 대 수치심과 의심입니다. 대략 1세에서 3세 사이 걷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해보고 싶어하는 시기입니다. 아이에게 옷 입기, 먹기, 배변하기 같은 활동을 스스로 해볼 기회를 주고 실수에도 격려해주면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자율성과 의지가 자라납니다. 반대로 실수할 때마다 심하게 야단치거나 너는 항상 못해 라고 말하면 수치심과 자기의심이 커질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의 자아강점은 의지입니다. 주요 관계는 부모이지만 특히 아이의 훈련을 주로 담당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프로이트의 학문기와 대응되는 시기입니다. 3단계 주도성 대 죄책감. 세 번째 단계는 주도성 대 죄책감입니다. 대략 3세에서 6세 사이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놀이를 통해 여러 역할을 시도해보는 시기입니다. 아이의 질문을 존중해주고 놀이를 통해 계획하고 시도해볼 기회를 주면 자기 주도성과 목적의식이 발달합니다. 하지만 시끄럽다, 가만히 있어, 그런 건 하면 안 돼 라며 지나치게 억제하면 아이의 상상력과 에너지가 죄책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의 자아강점은 목적입니다. 주요 관계는 가족, 특히 부모와 형제자매입니다. 프로이트의 남근기와 비슷한 시기에 해당합니다. 4단계 근면성 대 열등감. 네 번째 단계는 근면성 대 열등감입니다. 대략 6세에서 12세 초등학교 시기에 해당합니다. 학교와 또래 집단 안에서 과제 수행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기회가 많아지는 시기죠. 칭찬과 격려를 통해 나는 노력하면 해낼 수 있다 는 근면성과 능력을 경험하도록 도와주면 좋습니다. 반대로 비교와 비난이 반복되면 열등감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의 자아강점은 능력 또는 유능감입니다. 주요 관계는 이웃과 학교, 교사와 또래 친구입니다. 프로이트의 잠복기와 대체로 겹치는 시기입니다. 5단계 자아정체감 대 역할혼미. 다섯 번째 단계는 자아정체감 대 역할혼미입니다. 대략 청소년기에 해당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가치로 살아갈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기입니다. 여러 역할과 가치관을 시험해 보면서 자신만의 방향을 찾아가도록 탐색을 지지해주면 자아정체감이 점차 확립됩니다. 하지만 부모나 사회의 기대 때문에 충분한 탐색을 못하거나 반대로 방향 없이 표류만 한다면 역할혼미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에릭슨은 청소년기가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기 위한 심리사회적 유예기라며 다양한 시도를 허용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단계에서의 자아강점은 신뢰성 또는 성실성으로 번역되는 퍼델러티입니다. 주요 관계는 또래 집단입니다. 프로이트의 생식기 초기와 연결되는 시기입니다.
6단계 친밀감 대 고립. 6번째 단계는 친밀감 대 고립입니다. 대략 성인 초기 20대 전후 시기입니다. 자아 정체감이 어느 정도 안정된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서로를 신뢰하며 깊은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아 정체감이 불안정한 경우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관계를 피하거나 표면적인 관계만 반복할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의 자아 강점은 사랑입니다. 주요 관계는 친구, 연인, 배우자처럼 친밀한 성인 관계입니다. 7단계 생산성 대 침체. 7번째 단계는 생산성 대 침체입니다. 대략 중년기 3060대에 해당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무언가를 돌보고 남겨주는가 아니면 나만을 위해 사는가의 갈림길입니다. 자녀 양육, 후배 양성, 직장에서의 멘토 역할, 지역사회 봉사 등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다음 세대의 성장을 돕는 사람은 생산성을 경험합니다. 반대로 타인과의 연결 없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면서 공허감을 느낀다면 침체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의 자아 강점은 돌봄 또는 배려입니다. 주요 관계는 직장과 확대 가족, 다음 세대 전체입니다. 8단계 자아 통합 대 절망. 마지막 8번째 단계는 자아 통합 대 절망입니다. 대략 노년기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며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왔다 라고 느끼면 자아 통합이 이루어지고 지혜가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후회와 미해결 감정이 쌓여 있고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절망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2단계의 자아 강점은 지혜입니다. 주요 관계는 인류 전체, 넓게는 후손과 다음 세대입니다. 4.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시사점. 이제 에릭슨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몇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클라이언트가 어느 발달 단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이전 단계 과업을 얼마나 잘 통과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 클라이언트가 대인관계에서 반복적으로 불신을 보인다면 단지 현재 관계 문제로만 보기보다 영아기의 기본적 신뢰 형성이 어땠는지 함께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위기 상황을 단순한 문제로만 보지 않고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청소년의 혼란, 중년의 위기, 노년기의 상실 경험을 각 발달 단계의 심리 사회적 위기를 조정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개인 목표를 문제 제거가 아니라 자아 강점 강화 쪽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에릭슨 이론은 가족, 또래, 학교, 직장, 지역사회, 문화가 자아 발달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기 때문에 사회복지 실천에서도 개인 내부 요인뿐 아니라 환경을 함께 변화시키는 개입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넷째, 평생 발달 관점입니다. 아동기 개입뿐 아니라 청소년, 성인, 노인 시기에도 새로운 자아 강점을 형성할 수 있다는 관점은 각 생애 주기별 사회복지 실천의 근거가 됩니다. 이제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째, 에릭슨은 자아가 능동적으로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평생 발달한다고 보았고 각 단계에는 심리사회적 위기와 그에 따른 자아 강점이 제시된다. 둘째, 핵심 개념으로 점성원리, 심리사회적 위기, 자아 정체감, 자아 특질, 심리사회적 유해가 있다. 셋째, 발달 단계는 신뢰 대 불신, 자율성 대 수치심과 의심, 주도성 대 죄책감, 근면성 대 열등감, 자아 정체감 대 역할혼미, 친밀감 대 고립, 생산성 대 침체, 자아 통합 대 절망의 8단계로 구성된다. 넷째, 각 단계에서 위기를 상대적으로 잘 해결하면 희망, 의지, 목적, 능력, 신뢰성, 사랑, 돌봄, 지혜 같은
자아강점이 형성된다. 다섯째,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클라이언트의 발달 단계와 미해결 과업을 함께 고려하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개입을 중요하게 본다. 이 5줄만 먼저 기억해 두시면 에릭슨 이론의 뼈대는 충분히 잡힌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궁금한 점이나 다음에 다뤄줬으면 하는 이론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